자, 어, 네. 자, 오늘 이제 리커시브 스나크. 지난 시간에 이제 GK 스나크를 가지고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위한 응용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GK 롤업을 통해서 성능 올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GK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리커시브 스나크는 스나크 서킷 안에서 다른 스나크 서킷 프루브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시브가 계속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응용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non interactive proof 시스템, 셋업이 있고 프루브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어서, 셋업에서는 어떤 회로 C 코드가 주어지면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만들어내고, 프루버용 파라미터, 베리파이용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이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레퍼런스 스트링을 이제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일종의 파라미터인데, 그게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뭔가 구조가 잘 짜여져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스트럭처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랜덤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다음에 프루빙 알고리즘 P는 어쨌든 퍼블릭 파라미터 레퍼런스 스트링을 받고, 물론 이 레퍼런스 스트링에는 그 코드에 대한 서킷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이거랑 그다음에 입출력에 관한 X 보려고 하는 거고, W는 중간에 계산된 중간 결과들 또는 비밀 입력들, 이런 걸 가지고 증명을 만들고, 베리파이하는 사람은 퍼블릭 파라미터랑 X, IO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증명을 가지고 이 입력 출력이 이 회로에 대해서 맞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non-interactive proof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GK 롤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써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트랜지션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블록체인에 보여서 블록체인에서 다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서버를 두자. 롤업 서버라는 걸 둬서 얘가 이제 다 모으는 거죠. 얘가 모아서 다 자기가 수행을 해보죠. 수행을 해보고 저게 맞다는 증명을 만들고, 증명을 만들어서 증명만 블록체인에 보내면 블록체인에서는 이 증명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체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당연히 롤업 서버가 되게 오래 걸리겠죠. 롤업 서버는 원래 걸려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블록체인 마이닝하는 컴퓨터는 아주 좋은 걸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다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좀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롤업 서버는 사실 그런 한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하나만 써서 증명을 하나 만들면 확인하는 건 여러 군데서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이유가 프루프를 베리파이 하는 게 실제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뭐 롤업 서버가 꼭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겠죠. 롤업 서버 두 대가 있어도 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버 1과 서버 2에서 각각 롤업을 해가지고 뭔가 서머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저것도 또 합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롤업 서버 1, 2가 만든 거를 또 합쳐가지고 더 줄여가지고 집어넣죠. 이렇게 되려면 요 합치는 애는 뭘 확인해야 돼요? 이 증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 증명이 맞는지. 그래서 어떤 스나크 서킷에서 앞에서 들어온 증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추가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이걸 리커시브 스나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롤업을 뭐 여러 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뭐 예를 들어서 서버 1, 2 같은 경우는 병렬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만들고 뒤에서는 합쳐서 좀 더 적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GK 롤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를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뭐 서버를 뒀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GK 스나크를 써서 프라이버시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는데 누군지 모르게 감추면서 이렇게 줄 수 있었죠. 그런 트랜잭션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 트랜잭션에 대한 롤업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만드는 트랜잭션 자체가 GK 스나크가 붙어있는, 프루프가 붙어있는 그런 트랜잭션.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지면 롤업 서버에서는 이것들이 각각이 다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가지고 작은 증명만 붙여서 보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GK 트랜잭션을 GK 롤업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GK 트랜잭션은 GK 스나크를 써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그런 트랜잭션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GK 롤업을 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GK 롤업이라고 불러요. GK 트랜잭션을 롤업하는 거. GK 롤업하는 거.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프루프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프루프가 쭉 여러 개 있으면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요거 맞는지 서킷 안에서 확인하고 요거 맞는지 확인하고 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피션트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죠.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그냥 주고 알아서 네가 다 하라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안에서 하나씩 다 확인해 가지고 아 맞다 그 프루프만 하나 주면 되는 거고 근데 둘 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거는 됐고 스나크 오브 스나크 프루프 즉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스나크 트랜잭션들, GK 트랜잭션들이 프루프가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이 프루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다 모으는 거죠. 한마디로 프루프도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하는 거를 확인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왕창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확인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스나크 오브 스나크라고 하는 거고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서킷을 만드는 거죠. 코드를 만드는 거죠. 롤업 서버에서 얘가 GK 트랜잭션, 그러니까 프루프가 붙은 게 들어오면 이거 맞는지 체크하는 코드를 다 적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이제 서킷이 꽤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베리파이 하는 게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 얘기라서 뭐 이게 디테일한 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들어온다. 즉 롤업 서버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GK 트랜잭션이 하나 들어오고 또 다른 거 하나 들어오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뭔가 우리가 프루프 만들 수 있다. 그럼 서킷 안에서 첫 번째 거 맞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거 맞는지 확인하고 그냥 적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별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GK 롤업 서버를 만들면 얘는 프루프만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루프를 만들기 위한 원래 서킷이 뭔지는 상관없어요. 이 프루프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이 프루프를 확인하는 확인 코드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확인 코드는 짧으니까 물론 이 프루프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짧죠. 낮긴 낮지만 그래도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그럼 이 코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GK 스나크를 가지고 예를 들어 샤 이오류, 샤 함수 있죠? 샤에 입력을 넣어가지고 출력 나오는 거. 그거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 돌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 해요. 아주 금방 해요. 한 20 마이크로 세컨드 뭐 이 정도 나와요. 20 마이크로 세컨드 이 정도. 마이크로 세컨드 뭐 그 정도 그 언더로 나와요. 되게 짧게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위한 전용 뭐 하드웨어 인스트럭션도 있고 해서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얘를 GK 스나크로 우리가 구현을 하면 서킷으로 만들면 한 2만 개 정도의 곱셈 정도가 나와요. 2만 개 정도. 근데 그 2만 개에 대한 곱셈에 대한 GK 스나크 증명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0.5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샤 하나를 대한 증명을 만드는데 한 0.5초쯤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돌렸을 때는 마이크로 세컨드에 걸리는데 그러니까 한 수천 배, 수만 배 느린 거예요. 훨씬 더. 수천에 수만 배 정도 느린 거예요. 그러면 스나크 안에서 다른 스나크의 증명이 맞는지 체크하는 코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그걸 위해서는 대충 한 1메가 개 정도의 더 곱셈 이렇게 필요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얘에 비해서 얘가 지금 몇 배예요? 50배? 50배쯤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러면? 맞죠? 20 곱하기 50이면 1메가죠.
1000이죠. 20 곱하기 50이. 그래서 50이니까 한 25초 이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꽤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잘했을 때 저렇게 돼요. 잘했을 때 저렇게 되는 거고, 적어도 그냥 짜면은 아예 안 돌아가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저거를 더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한 5만 게이트, 노바 같은 경우 5만 게이트 정도까지 줄였다. 1초 정도 걸린다. 나오는 거예요. 1초 정도. 그래서 스나크 프루프가 하나 들어오면 이거를 검증하는 데 걸리는 1초쯤 걸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 트랜잭션이 한 100개쯤 된다. 그럼 100개를 다 검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초가 걸려요. 물론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지만 100초 정도 걸린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제 이렇게 프루프를 가지고 체크하는 거는 이 원래 프루프 만든 서킷이 얼마나 큰지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거에 상관없이 항상 이 검증하는 시간은 항상 일정에 걸리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런 스나크를 베리파는 또 스나크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 뭐 하이라키하게 써가지고 여기서 처음 롤업하고 여기서 또 롤업하고 또 롤업하고 해가지고 최종에는 훨씬 더 조그만 거 보내주면서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병력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GK 롤업은 뭐 굳이 GK 트랜잭션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GK 롤업이랑 많이 차이 나진 않고 서킷 안에서 베리파이하는 코스트가 더 들어간다 정도면 될 거고, 토네이도 캐시는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GK 롤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저희도 구현을 해봤어요. 다 해봤고, 되죠. 그래서 이거 뭐 GK3 롤업은 뭐냐면 여기 트랜잭션들이 GK 트랜잭션들이에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GK 트랜잭션 들어오면 얘가 GK 트랜잭션 맞는지 체크해가지고 프루프를 만들어요. 한번 GK 롤업을 하는 거죠. 얘를 또 얘가 GK 롤업을 해요. 그러니까 GK 세 번 하죠. 그래서 GK3 롤업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고, 보통 뭐 GK 롤업 정도만 얘기하고 뭐 이 정도까지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하튼 뭘 한 걸 또 검증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계속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이런 그 GK 리커시브하게 하는 것들은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롤업 같은 경우에 보면 레이어 1, 뭐 이더리움이 느리다고 그랬죠. 느려서 이제 이 위에 레이어 2라고 하는 롤업 서버를 두고 여기에 이제 서비스를 론칭하려고 하는데 얘도 이제 바틀렉이 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오면. 그래서 요거를 좀 감수하기 위해서 레이어 3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상용으로 만들려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잭시는 뭐 이거 우리가 서킷 만들어서 뭐 GK 프루프 만들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서킷을 만들어줘요. 코드를 만드는 여러 가지 툴들 중에 하나가 잭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트랜지션 만들려면 코드를 우리가 적성을 하고 그다음에 입력을 넣고 프루프를 만들어질 텐데 이걸 뭐 손으로 달기는 어렵잖아요. 툴을 써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잭시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영화 본 적 있어요? 히치하이커 가이드 투 더 갤럭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의 뭐였죠? 안내서. 네. 영화 본 적 있어요? TV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봐두는 게 좋아요. 일종의 이런 컴퓨터 뭐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바이블 같은 거예요. 성경 같은 거. 그래서 전혀 재미는 없지만 재미 있을 수도 있어요. 재미는 없지만 이걸 가지고 뭐 여기에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인용해서 막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봐두면 돼요. 별로 뭐 쉬운 영화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요게 컴퓨터예요. 얘가 슈퍼컴퓨터고 엄청 좋은 슈퍼컴퓨터고 이 슈퍼컴퓨터한테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고 얘한테 이제 우주의 가장 궁극적이고 뭐 궁극적인 해답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우주의 모든 만물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해답이 뭐냐. 모든 진리를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얘 인풋은 넣었죠. 그래서 한 100만 년이 걸려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컴퓨터가? 여기 42라고 써있죠. 42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얘가 진짜 계산해서 40이가 나온 건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긴 계산을 했는데 이게 맞다는 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GK-SNAP을 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2가 나오는데 사실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맞게 계산한 걸까? 라는 걸 우리가 GK-SNAP으로 리커시브하게 여기서 이만큼 계산한 거 맞고 또 계산한 거 맞고 계산한 거 맞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롱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요만큼 계산한 걸 그 다음에서 확인해서 맞다고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시켜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서킷을 한 번에 길게 만들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만들어서 요거에 대한 프루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프루프 검증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검증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계산하고 다음에 프루프 받아서 확인하고 또 계산하고 확인하고 계산하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그럼 서킷이 긴 게 아니라 좀 짧은 거를 계속 우리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크리멘털하게 계속 증명이 나오면 그걸 확인하고 확인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 계산한 거 합쳐서 그 다음에 넘겨주고 여기선 또 받아서 이 증명 만지 확인하고 서킷 안에서 그 다음에 이거 계산 더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증명 만들어서 넘겨주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이 더 커지진 않죠. 왜냐하면 증명을 확인하는 건 이 안에서 확인하고 그냥 버리는 거니까. 커지지 않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쓸 수 있느냐. 그 여러분들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짜 뉴스 이런 거 많이 보죠. 가짜 뉴스 보면 뭐 이런 거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만들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봤을 때 이게 진짜 맞는 사진인지 조작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짜 사진, 가짜 뉴스. 뭐 가짜 뉴스 보면 사진 같은 거 조작해서 많이 하니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뭐가 있냐면 아마 올해 6월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소니였나? 소니 카메라인가?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에 대한 서명을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서명키는 사진기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이 원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다는 서명이 붙어 있으니까 이 사진을 만약에 수정하면 그러면 서명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 사진이 원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진을 조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런 데 보면 사진 찍은 다음에 그냥 올리지 않죠. 이거 해상도 너무 높고 뭐 압축을 하기도 하고 뭐 필요 없는 거 자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상도를 낮추기도 하고 하잖아요. 뭔가 조작을 하잖아요. 좀 뭐 밝기를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리면은 서명이 맞을까요?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사진이고 이 원래 사진을 고친 거는 그냥 잘라내고 예를 들어 밝기만 조절한 거다. 이런 걸 증명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리고 서명을 맞는 거고. 그런 용도로 우리가 GK-SNAP을 또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가 있죠. 휴대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 서명이 붙어요. 서명이 붙고 그 다음에 GK-SNAP으로 뭘 하냐면 서명이 맞다는 거 검증을 해요. 이 안에 서킷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내는 함수. 이 사진은 원본에 대해서 자른 것밖에 없다. 그것만 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프루프를 확인하면 프루프와 이 잘린 사진을 주면 아 이건 맞구나. 맞다는 얘기는 원래 원본이 있었고 원본에서 잘린 오퍼레이션 외에는 딴 거 안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특별히 조작한 거 아니잖아요. 뭐 어디 갖다 놓고 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플립이니까 저만 바꾼 거죠. 저만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자르고 그래서 올리고 그럼 이 사진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원본 사진에서 설명이 잘 된 거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좌우 반전하고 자르기만 한 거고 다른 오퍼레이션은 없는 거다. 뭐 다른 걸 집어넣거나 한 거 없다. 그러면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 한 4년 전에 했던 연구인데 이제서야 이런 게 나오네요. 그때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재작년쯤에 끝난 연구였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그 카메라들이 나오고 아마 지금 카메라 나왔으니까 휴대폰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휴대폰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이런 용도로도 이제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플립이나 크롭은 괜찮지만 만약에 이 안에서 뭐 이거 지우고 딴 걸로 대체하고 이런 거는 서킷에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명을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계속 블록이 붙을 때마다 사이즈가 커지죠.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랜잭션에 내 뭐 어카운트 돈이 얼마 있다 이런 걸 보려면은 이걸 맞는지 확인한 사람은 블록체인을 다 뒤져봐야 되겠죠. 계산해가지고 맞는지 아니면 온라인에 접근해서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너무 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있냐면 블록체인 자체도 GK 스나이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 첫 번째 블록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맞게 됐다는 증명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블록이 들어오면 이 블록은 트랜잭션들은 이전 블록 상태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어카운트가 음수가 되게는 못할 테니까 그런 거 다 맞는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증명을 또 만들어 놓고 또 들어오면 뭐 또 만들고 그래서 GK 스나크로 계속 리커시브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게 다 맞았고 새로운 블록에 들어간 게 맞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트랜잭션이 맞다, 틀리다는 걸 검증할 때 모든 블록체인을 뒤져보지 않고 저 사람이 맞다는 증명만 보내주면 이 증명을 그냥 확인하는 걸로 이 트랜잭션이 진짜 블록체인에 있는 거고 맞는 거구나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있죠. 뭐 이런 블록체인은 이제 미나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또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블록체인이 있고 이쪽에 블록체인이 있어요. 여기에 돈이 있고 이쪽에도 돈이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뭐 이더리움에 있는 돈을 코스모스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더리움에 있는 이 돈이 어떤 스마트 컨트롤에 잘 들어갔고 그게 확인돼야지 이쪽 코스모스에서 돈을 만들어서 죽일 수 있겠죠. 이 사람한테. 그럼 이게 잘 들어갔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많이 썼던 방법은 이제 브릿지로 뭐냐면 어떤 그냥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이쪽 블록체인을 보고 있다가 이게 잘 들어갔으면 그러면 이거 잘 들어갔으니까 이쪽에 돈을 빼내야 된다고 서명을 만들어서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많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중간에 이제 뭐 일종의 브릿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공격을 많이 해요. 해커들이. 그래서 이런 브릿지들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일어났던 그 로닌 네트워크 해킹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 블록체인상에서 게임을 하는 그런 거 알죠? 플레이 투 원 뭐 이런 게임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엑시 인피니트라고 괴물 나오고 뭐 그런 베트남에서 만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네들 블록체인에다가 자기네 블록체인 이제 로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니는 일본 말인데
낭인 있죠, 낭인. 네, 낭인이란 뜻이에요. 그걸 이제 일본 말로 론이라고 읽을 거고 베트남에서 그 이름을 쓴 거고 어쨌든 거기에 이제 자산을 넣어놓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자산이 들어오면 이더리움에서 빼내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여기를 이제 해킹 당해가지고 이더리움 자산이 확 탈취당했죠. 그게 탈취당한 게 한 7천억 정도 탈취당했어요. 네. 그래서 7천억 정도 탈취를 누가 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그 랜섬웨어 별로 못 보죠. 전에 랜섬웨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암호해가지고 돈 안 주면은 뭐 데이터 못 복구하고 이런 거 있어요. 요즘 별로 본 적이 없죠. 네, 왜냐하면 랜섬웨어는 너무 적은 돈이잖아요. 코 묻은 돈이라서 그런 거 안 하고 다 이런 그 브릿지 해킹하고 이런 쪽을 많이 해서 뭐 7천억 다른데 뭐 4천억 뭐 해가지고 몇 조씩 지금 막 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브릿지 하는 데가 사실은 그 론인 털릴 때 9개의 기관이 있었어요. 9개의 키. 그중에 5명이 어그리를 하면은 돈이 가는 거였는데 일단 5개니까 적죠 되게. 일단 5개를 해킹한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근데 해킹 당했는지 몰랐겠죠. 네, 몰랐고 사실은 5개로 했지만 한 군데에서 5개를 관리했었어요. 회사가 9개가 아니라 회사는 훨씬 더 적고 그중에 한 회사는 5개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털렸죠. 털려가지고 다 날리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쪽이 되게 이슈가 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제일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GK 스나이퍼를 써서 이쪽에 돈이 들어갔다는 증명을 만들어서 이쪽에 저장을 해주면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사람을 믿지 않고 증명을 믿으면 증명은 수학적인 게 훨씬 더 정확하죠. 이걸 통해서 실제 진짜 돈이 들어갈 때 확인돼서 돈을 빼가는 이런 이제 브릿지 기술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 이렇게 해서 요 강좌는 끝이 났고 마지막 토픽. 뭐 빠르게 이제 리캡을 해봅시다. GK 롤업 우리가 배웠었죠? 네. 롭서한테 모아가지고 한다는 거였고 그래서 에런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거는 훨씬 더 작은 데이터만 살짝 들어가고 프루프만 들어가서 뭐 다시 익스큐션 안 해봐도 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롤업 서버한테 트랜잭션이 들어가고 롤업 서버가 다 관리해주고 그래서 롤업 서버가 스테이트 변화를 다 해주고 스테이트 변화만 에런 블록체인에 넣어주고 에런 블록체인에서는 요 스테이트 변화가 맞다는 것만 확인을 해주고 이런 거였고 롤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그러니까 트랜잭션들을 다 에론에 저장해 주는 거고 그게 비싸니까 뭐 벨리디움이라든지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체인에, 다른 곳에 트랜잭션 저장해 주고 뭐 이런 어프로치가 있다. 이건 싸긴 싼데 문제가 데이터 날아가면 복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GK 롤업도 있었죠. GK 스노클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여기서는 클라이언트에서는 GK 트랜스포트, GK 트랜잭션을 만들고 GK 스나이퍼를 통해서 요거 확인하는 거를 롤업에서 하는데 롤업에서 프루프 다 확인해 가지고 모아서 보내주는 것도 있었고 NFT에 대해서 한번 뭐 디스커션 해봅시다. 네. NFT를 보면 NFT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모르진 않죠? 몰라요? 네. FT랑 NFT가 있죠. FT라고 하는 펀저블 토큰. 펀저블 토큰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냥 화폐. 화폐라고. NFT는 non 펀저블이니까 나눌 수 없는 화폐를 나눌 수 없는 토큰이니까 뭔가 물건에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그런 증표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부동산이면 등기 이런 거 NFT고 돈이면 FT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더리움에서는 FT, 돈의 그러니까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ERC20이라고 하는 표준 인터페이스 API 뭐 이런 함수 써야 되고 이런 함수 써야 되고 이런 걸로 되어 있고 NFT는 ERC7이라고 하는 7은 그냥 번호죠. 그런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 이런 함수 써야 된다. 되어 있고 뭐 NFT가 특별한 거 없죠. FT랑 다른 점은 FT는 그냥 돈을 적는 거고 NFT는 그 콘텐츠에 해시값을 적게 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NFT가 나오기 전에 그 여러분들 디지털 컨텐츠를 어떻게 소유했는지 기억이 나요? 음악 어떻게 소유하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그냥 미디어로 뭐 플레이 뭐 멜론 이런 거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를 하고 싶으면 소유하고 싶으면 CD를 사죠. 안 사요? CD를 사죠. 네. CD를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 CD 플레이어 있어 없어요? 없죠. 네. 플레이어는 없지만 CD를 사긴 하죠. 안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좀 많아서 안 살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사요. 여러분 좀 올드 에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소유했나 생각하면 어쨌든 물리적인 매체를 했었어요. 디지털이지만. 왜냐하면 디지털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CD로 사면 이제 어려운 점이 실제로 배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사야 되죠. 외국에 있는 거 사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CD 사기도 어려운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고 유통도 많이 필요하고 찍어내야 되고 그렇죠? 찍어내려면 이게 얼마가 팔릴지 모르는데 찍었다가 안 팔리면 재고고 그다음에 다 팔려서 없으면 못 파는 거고 그렇죠? 자, NFT는 이제 그런 점을 좀 완화시킨 거죠.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소유는 디지털로 나타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블록체인에 이거에 대한 소유자가 누군지를 적어두는 게 그냥 NFT일 뿐이에요. 그냥 민간인 거죠. 실제로 저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아는 뭐 땅 소유, 등기 같은 것도 만약에 정부에서 허용해 준다. 그런 NFT로 뭐 토지 거래, 뭐 건물 거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아직은 이제 시기가 이르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목적인 거고 지금 현재는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다 좀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뭐 디지털 아트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켓몬 카드 이런 거 모아요? 여러분들은 안 모으지만 여러분 조카들은 모으기도 하죠. 네. 포켓몬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디지털로 됐으면 NFT죠. NFT 탑슛 샷 뭐 이런 거는 뭐 동영상 이런 거 뭔데요? 게임 아이템. 게임 아이템은 사는 경우 있죠. 그런데 게임 아이템에서 게임 서버 문 닫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NFT를 하면 딴 사람이 팔기도 좋고 뭐 이런 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왜 블록체인을 쓸까? 그냥 센트럴하게 매니지하면 안 될까? 일단 블록체인을 쓰면 좋은 점이 이게 드러나잖아요. 딴 사람한테 거래할 때 되게 좋아요. 그렇죠? 포켓몬 카드. 그러면 막 그 포켓몬 카드 만든 데서 문을 닫으면 더 이상 거래도 안 되고 거기서 유지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 들어간 거는 블록체인이 끝나지 않다면 계속 우리가 거래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뭔가 이런 그 NFT 발행한 데는 실제로 계속 계속 영원히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CD 뭐 30년 전에 썼던 CD가 그 CD 만든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뭔가 더 신뢰할 만한 이 소유권을 보여줄 만한 그런 미디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조작이 좀 어려야 되겠죠. 만약에 회사에 DB를 했다. 그러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게임 서버 같은데 아이템 있으면 그 아이템 관리자가 막 자기가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은행은 잘 믿어요? 은행은 여러분 믿고 있죠. 그렇지만 은행에 가끔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은행원이 돈 빼돌려가지고 내 돈 빼가지고 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백억 탈취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 같은 거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조작을 해도
모르죠. 모를 수도 있고 문제는 그렇게 돼서 쓰고 나면 내 돈이 없어졌는데 내가 찾을 방법이 없을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 소유권을 변경해 버리는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은 키가 있는 거죠. 키가 자기 소유권에 대한 키가 자기가 유지하고 있으면 남이 어떻게든 떼내갈 수 없으니까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NFT 초창기 제일 초창기 났던 게 2017년도에 크립토 펑크. 요거 이게 뭐 190 픽셀, 뭐 170 픽셀 바이 뭐 190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픽셀 바이 픽셀이고 10,000개를 만들었어요. 10,000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냥 뿌렸어요. 공짜로 뿌리고 그 거의 한 9,000개 뿌리고 한 1,000개인가 100개인가 뭐 이렇게만 요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만드는 것도 그냥 별로 이런 그림이에요. 저런 그림. 그래서 좀 희귀한 것만 비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인데 어떤 거는 원숭이도 있고 어떤 거 외계인도 있고 뭐 그런 좀 희귀한 것들은 비싸게 거래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팔았었어요. 저의 철학과는 사실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NFT 철학은 이런 정도의 NFT보다는 오히려 CD 같은 걸 대신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어쨌든 가지고 싶어 하는 거고 그거는 CD보다는 NFT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쪽이 더 많죠. 수집품 이런 것들. 이게 얼마든 비싸든 뭐 저는 상관이 없고 이것 때문에 뭐 거래 비용이 막 오르고 막 그랬었죠. 이거랑 디파이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디지털 에셋 어디로 가는가? 지금 현재 해외 같은 경우 뭐 지금 현재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아트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 음반 이런 거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K-팝 뭐 이런 거 K 드라마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NFT에서 거래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CD 대신, DVD 대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뭐죠? 음반 기획사 그런 데서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이제 토크나 뭐 NFT화 시켜서 유통하고 돈을 벌어들일까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아직 뭐 CD까지는 갖고 있지 않지만 뭐 굿즈 여러분 사본 적은 없죠? 음, 그런 거 이제 NFT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다 경험해야 돼요. 알려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정부에서 보증하는 것들, 그러니까 등기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등기가 블록체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대출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은행에서? 없죠. 대출 같은 거 받으려면 아마 서류를 왕창 떼가지고 은행에 갖다 내면 심사해가지고 돈을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심사 막 적고 이 시간이 꽤 걸리고 그렇게 해도 또 뭐가 있냐면 아마 어제인가 그저께 KBS 뉴스는 어떤 것 같은데 원래 여러분 등기소 다 믿잖아요.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들 소유주가 누구고 여기 뭐 대출 같은 거 없고 이런 거 다 믿잖아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한마디로 속이려고 한 거죠. 그 원래 그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대출을 받은 다음에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등기소 내가지고 대출 없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팔고 났는데 나중에 은행에 보니까 이 사람도 왜 없냐고 해가지고 결국 이 산 사람이 돈을 물어내게 되는 지금 그렇게 됐죠.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종이는 항상 조작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도장 찍고 이런 거는 조작하기 쉽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려면 어쨌든 이런 것도 디지털라이즈 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어서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식 거래 여러분 안 하죠? 하나요? 주식 거래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주식 거래할 때 다 DB 주식 거래소 DB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DB를 쓰는 거고 뭐 가끔 해킹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쪽에도
블록체인을 써서 주식 거래 쪽을 블록체인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아마 본격적으로 훨씬 더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 등기 같은 게 만약에 이제 들어온다. 사실 그러니까 등기는 대법원에서 관리하잖아요. 법원에서요, 우리나라는.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 등기 쪽을 NFT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담보대출을 위해서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이제 그거 없이 어쨌든 내 소유가 맞다라는 거는 블록체인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 소유를 은행에 맡기고 돈을 받는 트랜잭션을 만들면 그냥 앱에서 되는 거죠. 서류 제출 없이. 그리고 확인하는 것도 이 서류가 맞는지 뭐 안 한지를 은행에서 문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그냥 시그니처 확인하고 뭐 프루프 확인하고 그냥 돈을 자동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아마 세상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이 필수가 되겠죠. 그리고 뭐 디파이, 그래서 NFT랑 디파이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실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 같은데, 디파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은행은 담보를 맡기고 돈을 대출해 주는 제도예요. 보험회사는 돈을 주면은 위험에 대해서 뭔가 나중에 보상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뭐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것도 일종의 리스크 해치해 주는 거잖아요, 보험처럼. 네. 그런 것도 다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람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던 거를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려면 뭐 NFT 같은 게 사실 정부에서 이슈해서 보증해주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시장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집 등기를 NFT에 됐고 이걸 맡기고 돈을 빌린다든지, 뭐 이거를 유동화 시켜가지고 뭐 옵션을 만들고 리스크를 해지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담보대출한다든지 여러분들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Many more topics to cover. 이건 뭐냐면 이제 maximal extractable value 또는 뭐 minor extractable value 뭐 이런 건데, 옛날에는 minor extractable value라 불렸고 지금 maximal이라고 바꿨는데, 뭐냐면 트랜잭션 막 들어오죠. 트랜잭션 들어오면 블록체인에서 뭘 해요? 이 트랜잭션들의 오더를 정하죠. 이걸 넣고 블록에 넣고 막 확인해 가지고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넣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에론의 블록체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트랜잭션 막 들어오면 일단 임시 보관소에 들어가요. 임시 메모리 공간. 그걸 mem풀이라 부르고, 그거는 이제 보통 다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블록을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에 대해서 나는 돈 얼마 내겠다. 가스피를 얼마 내겠다. 그래서 가스피 높은 것부터 집어넣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용을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생각하면 이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럼 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트랜잭션이 멤플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 멤플을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거 살려고 하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트랜잭션 앞에다가 내가 먼저 사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죠? 그럼 이 사람 좀 더 비싼 가격에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돈을 바꾼다 쳐봐요. 뭐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원화를 달러 바꾼다. 그래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 그러면 달러의 가격이 좀 더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사요. 그래서 가격을 좀 더 올리고, 그다음 이 사람이 사고 나면 좀 더 비싼 가격에 사고 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팔아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앞뒤에 뭔가 붙이는 거죠.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이런 걸 샌드위치 어택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주식 거래할 때. 주식 거래할 때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주식을 왕창 사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까 내가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산 다음에 내가 팔아버리고, 떨어진 약간 오른 다음에 팔아버리고 그러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식 거래 중개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샌드위치 어택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하진 않지만 그런 정보를 파는 데는 있죠. 여러분들 로빈훗이라고 알아요? 로빈훗. 미국의 그 주식 거래하는 앱인데 공짜로. 공짜로 하는 거 있잖아요. 로빈훗은 돈을 어떻게 벌까요? 거래 수수료를 안 매기거든요. 공짜로 다 해주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로빈훗에서 근데 이런 샌드위치 어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샌드위치 어택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트랜잭션이 있다는 거를 다른 데 팔아요. 거기서 샌드위치 어택 한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는 정보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한 몇 초 전에 팔아요. 그렇게 해서 돈이 새는 거죠, 여러분들의 돈. 그래서 이런 MLB가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뭐 규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게 이제 이슈죠. 사실 아직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보다 먼저 늘려면 이 사람이 그냥 이거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돼요. 그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MLB로 돈 벌기도 쉬워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일반 사용자라면 돈을 잃기가 쉽다는 얘기죠. 지금은 별로 방법이 없어요. 뭐, 그다음에 브릿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릿지가 약한 고리예요. 블록체인에서. 그래서 브릿지, 뭐 비트코인에서 이더를 보낸다든지, 뭐 이더리움에서 딴 데를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느리고 비싸니까 여기 있는 돈을 다른 데 보내서 여기서 좀 싸게 한 다음에 다시 이더를 옮긴다든지 이런 거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블록체인 간에 옮기는 것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록체인들은 이 블록체인이 다른 블록체인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은 자기 블록체인 내부만 볼 수 있지 외부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 간의 연결도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 내가 보험 상품을 만들었어요.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 항공기가 안 뜨면 보험금을 주겠다. 그럼 항공기가 안 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를 읽어와야 되죠. 그런 걸 이제 오라클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어쨌든 블록체인 간에 뭔가 정보를 주고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돈을 절로 옮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게 사실 브리칭이에요. 여기 있는 거를 저쪽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뭐 인터오퍼러빌리티는 블록체인 간 블록체인 간도 얘기하고, 블록체인과 외부를 이웃는 것도 그냥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얘기해요. 뭐 솔루션은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게 중간에 뭔가 제3자를 넣어서 3자가 이거 확인해 가지고 적어주자 하는 것들 있는 건데, 이게 약한 고리여서 많이 문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어떤 특정한 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돈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낸 사람의 주소에 해당되는 이쪽에다가 이더리움 쪽에서 뭐 다른 형태의 코인, 뭐 WBTS, 넵트 BTS라는 그런 코인을 만들어서 이쪽 계좌 옮겨주는 그런 식으로 브릿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뭐 특정한 계좌 쪽에 비트코인 쪽에다가 이거를 쭉 보내주면 이거를 커스터디안, 그러니까 제3자죠. 제3자가 저걸 보고 있다. 저기 들어왔으니까 저게 돈이 이제 묶였으니까 이런 쪽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WBTS를 만들어서 저쪽 앨리스 계좌 쪽으로 보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트랜잭션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로 앨리스가 이번에는 ERC20 쪽에다가 돈을 WBTS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BTS에 있는 돈을 앨리스 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앨리스가 돈을 안 넣었는데 여기 밑에 커스티디안 키들이 다 탈취당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에 있는 돈을 딴 데로 옮기는 걸 그냥 만들어 버리면 돈이 탈취되고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털렸어요.
그리고 털린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털린 돈은 당연히 돈 세탁했겠죠. 그래서 돈 세탁에 쓰였던 게 토네이도 캐시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토네이도 캐시가 이미 이제 밴됐고, 지금 미 정부에서 지켓이랑 모네로 또 이제 밴을 할 계획에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죠. 앨리스가 저쪽에 계좌에다 보내버린다. 번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없애버린 거예요.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그걸 보고 있어서 저 사람이 원래 들어있던 돈을 앨리스 계좌로 옮겨주고 이러주는데 번이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키만 있으면 저렇게 옮겨주셨으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 시간도 꽤 걸려요.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은 원래 느리죠. 합의하는 느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커스티드 하는 사람도 이게 뭐 계속 집어넣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좀 안정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스티에 대한을 묻는 것도 되게 문제가 된다. 저기서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저기서 만약에 한 1조 정도 있다. 그러면 남이 해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킹 당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로니 네트워크 해킹됐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북한에서 한 건지 자기들이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자기들이 돈을 자기 계좌로 옮겨놓고 다른 계좌로 해킹 당했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게 트러스트 없이, 브릿지 없이 뭔가 하는 방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뭐 GK 브릿지, 그러니까 스나크를 써가지고 프루프를 보내서 이쪽에 맞게 되는 게 맞다. 이런 걸로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연구되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이건 뭐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예쁜 것 같고. 다 같은 얘기예요. GK 스나크를 써가지고 저 안에 들어갔다는 거를 확인하는 풀풀 만들어서 다른 쪽에서 그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프루프 확인해가지고 낫게 됐다. 거죠. 그래서 퓨처, 브릿지잉 퓨처는 어떻게 될 거냐? 브릿지가 싸면 썰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저쪽으로 많이 갈 거고. 이게 브릿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모든 트랜잭션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의 속도의 제한도 있을 거고, 뭐 시큐리티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고 해서 하나에서 할 수 없을 거고 여기 있는 게 절로 가고 하는 게 당연할 거고 그렇게 되면 브릿지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죠. 폰 크립토치 뭐 이거는 뭐 별건 아닌데 시그니처 서명들 있죠. 서명들을 뭐 앨리스 서명, 밥 서명 뭐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비트코인 아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POS로 블록을 만든다고 들었나요? 뭐냐면 원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똑같이 POW였었죠. 해시 계산하는 걸. 근데 이제 지난달쯤에 머지가 되면서 이더리움에서는 더 이상 POW를 쓰지 않고 그 POS 즉 뭐냐면 블럭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붙이는 걸로 이 블럭이 맞다는 거를 확인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명하는 사람이 한 뭐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서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서명이 모두 다 블럭에 들어가면 서명이 엄청 길겠죠. 그렇죠? 자리 너무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서명을 합치자. 어차피 블럭이 맞다는 거니까 블럭은 똑같죠. 근데 이 블럭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뭐 몇천 개 서명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합치는 서명 중에 하나가 BLS 시그니처. BLS 시그니처는 서명을 애그리게이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만든 서명이 있고 바비 만든 서명이 있고 이렇게 서명이 있으면 사실 이걸 다 곱하면 하나의 서명이 되고 이걸 그냥 베리파이 할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퍼블릭 키도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베리파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라는 거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서명을 애그리게이트 할 수 있다. 그래서 BLS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2.0에서는
서명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UTXO 셋 사이즈, UTXO는 계속 커지겠죠. 그렇죠? 늘어날수록 많아지겠죠. 어떻게 할 거냐? 커밋먼트 이거를 다 이거 뭐 별건 아니고 UTXO가 많이 굉장히 커요. 설명만 해줄게요. 그러면 보여드릴게 내가 이제 돈을 쓰려고 하면 내 돈이 이 블록체인상 UTXO에 여기 있고 이건 쓴 적이 없어 하고 이제 보여줘야지 이게 맞는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트랜잭션을 만들었어요.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블록체인에 보내면 블록체인에서는 이게 UTXO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용된 적이 없고 확인하고 나서 블록체인을 넣겠죠. 블록에. 근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 UTXO가 쭉 있는데 여기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바이너리 서치라든 서치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용된 적이 없는지 또 뒤에 없는지 다 확인해야 되겠죠. 물론 이거를 해당되는 데이터 수를 만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엄청 많으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이 어려우니까 쉬운 방법 뭐냐면 그냥 증명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전체를 줄이는 뭔가 하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 트랜잭션이 UTXO가 이 안에 있었고 멤버로 있었고 얘는 사용된 적이 없고 그래서 증명을 만들어서 보내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전용으로 계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죠. 서버가 그런 걸 계산해 주는 데가 있어서 하면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예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다. 요거는 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컨센서스 알고리즘도 배웠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뭐 EVM 이런 얘기도 했었고 솔리디티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솔리디티 써가지고 돌아가고 그다음에 가나시 써가지고 로컬에서 이드럼 네트워크 돌려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트랜지션 만들어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아마 예제들이 많이 있어서 예제를 돌려보고 나서 예제를 수정하면 아마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준비해온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발표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